어르신들, 혹시 매일 저녁 반주로 즐겨 드시는 막걸리 한 잔이 사실은 내 몸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애써 챙겨온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황금기를 함께하는 황금동 반자입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환자분들의 아픔을 살피고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 의사로서의 모든 경험과 양심을 걸고 그동안 누구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막걸리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지금껏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마셨던 그 막걸리 한 잔이 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용히 좀먹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6의 한 어르신은 지긋지긋한 당뇨 합병증과 고혈압 약을 매일같이 드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특별한 막걸리 섭취 방법을 딱 석 달 실천하시고는 약봉지를 거의 내려놓으셨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고통도 사라지고 아침이면 몸이 날아갈 듯 개운해지셨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어르신들 건강에 정말 귀한 정보가 될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클릭 한 번이 앞으로 제가 더 귀하고 놀라운 건강 비밀을 찾아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나이 이제 80을 훌쩍 넘었습니다만 지난 40여 년간 흰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을 키워주는 것이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힘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특히 우리 전통 발효 음식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적 저 또한 건강을 과신하며 제 몸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환자를 돌본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잠도 부족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혈압도 높아지고 속도 더부룩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하나같이 약을 권했지만 평생 환자들에게 스스로의 회복력을 강조해온 제가 선뜻 약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잊고 지냈던 우리 고유의 것, 바로 전통 방식으로 빚은 생막걸리가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술인데 이게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제 몸이 먼저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가뿐해졌고 늘 무겁던 속도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웠던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더니 평생 약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던 분들이 하나둘 건강을 되찾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마시면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발효, 영양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막걸리의 좋은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드셔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따라 하시거나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놀라운 효능은커녕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 이런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이런 종류의 약을 매일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막걸리 섭취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절대로 중간에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막걸리가 가진 진짜 힘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내 몸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막걸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황금기를 위한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황금동반자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진짜 막걸리 이야기,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쉽게 사다 마시는 막걸리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는 다 똑같은 막걸리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살균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막걸리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 바로 살아있는 수십억, 수백억 마리의 유산균들이 대부분 힘을 잃거나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이나 아세설팜칼륨 같은 인공 감미료를 넣고 보기 좋은 색을 내기 위해 이런저런 화학 첨가물을 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막걸리는 이름만 막걸리일 뿐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 효과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를 매일같이 2병씩 드시다가 오히려 속만 쓰리고 설사 때문에 고생하시고 심지어 혈당까지 오르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속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아있는 생막걸리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효능들이 숨어 있을까요? 첫째, 무엇보다 장 건강 개선에 탁월합니다. 제대로 발효된 생막걸리 한 병에는 적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700억 마리에 달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은 우리 장 속에 들어가 나쁜 유해균은 억제하고 착한 유익균은 늘려 장내 환경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어르신들이 고생하시는 변비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평생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던 71한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생막걸리를 골라 꾸준히 드시고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것이 편안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셨다고 기뻐하셨죠. 둘째, 면역력 증진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이 튼튼해져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셋째, 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에 함유된 유산균과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은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해 넘게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던 69의 한 어르신은 생막걸리를 저녁 식사 때 딱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긋지긋했던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다섯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몸속 독소가 원활하게 빠져 피부톤이 맑아지고 막걸리 속 풍부한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은 피부 세포 재생을 도와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뇌 건강 및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뇌축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장과 뇌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이 개선되면 뇌 기능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기억력 증진은 물론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생막걸리, 그렇다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하고 어떻게 마셔야 우리 몸에 보약처럼 작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짜 좋은 생막걸리 고르는 비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십시오. 진짜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유통
기한이 보통 7일에서 길어야 14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한 달 이상 되는 막걸리는 대부분 살균 처리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땅에서 난 좋은 쌀과 전통 누룩, 그리고 깨끗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것은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제조일자를 확인하십시오. 막걸리는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막 만든 지 3일 이내의 생막걸리가 유산균이 가장 풍부하고 활발하게 살아 있습니다. 일주일이 넘어가면 유산균 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좋은 생막걸리는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아주 기분 좋은 발효향이 납니다. 마치 요구르트 같은 냄새가 살짝 섞여 있기도 합니다. 만약 시큼한 냄새가 너무 강하거나 역한 냄새가 난다면 상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색깔도 중요합니다. 진짜 생막걸리는 약간 누런 빛을 띠는 자연스러운 흰색입니다. 너무 하얗거나 투명한 것은 정제수를 많이 섞었거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탁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빛깔을 내는 것이 좋은 생막걸리입니다. 둘째, 막걸리 효능을 100% 끌어올리는 음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 병을 살짝만 흔들거나 윗부분에 맑은 술만 따라서 드시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막걸리 병 밑에 하얗게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 이걸 지게미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에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윗물만 마시는 것은 막걸리의 핵심 영양소를 절반 이상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른의 강진규 어르신도 처음에는 지게미는 텁텁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맑은 술만 드셨는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지게미까지 꼭 같이 드셔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더니 그 후로는 병을 10번 이상 위아래로 충분히 뒤집어가며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텁텁함에 익숙지 않으셨지만 이틀 정도 지나자 적응이 되셨고 놀랍게도 2주 만에 고질적인 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어르신들도 막걸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병을 충분히 흔들어 지게미가 골고루 섞이게 한 후 따라 드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막걸리 효과를 몇 배로 늘리는 황금조합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께는 꿀막걸리를 추천합니다. 생막걸리 한 잔에 천연꿀 한 티스푼을 넣어 잘 저어 드시면 꿀의 항균 효과와 막걸리의 유산균이 시너지를 내어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던 67의 한 어르신은 꿀막걸리를 한 달간 꾸준히 드시고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당뇨나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사과나 배 막걸리가 좋습니다. 사과나 배를 반 개 정도 강판에 갈아 생막걸리에 섞어 드시면 과일 속 펙틴 성분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습니다. 당뇨 수치가 200을 훌쩍 넘었던 70살의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사과 막걸리를 석 달간 드신 후 혈당 수치가 150 아래로 안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혈당 조절이나 염증 완화, 입냄새 제거에는 계피 막걸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피가루는 아주 소량, 정말 손톱만큼만 막걸리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계피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몸이 차고 겨울철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께는 생강 막걸리가 좋습니다. 생강을 아주 조금만 갈아 넣거나 생강청 한 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 역시 너무 많이 넣으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재료를 섞든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절대 추가로 넣지 마십시오. 유산균의 좋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막걸리가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라지만 특정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무심코 드셨다가는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살균 막걸리는 유산균이 거의 없고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막걸리를 장기간 섭취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알 수 없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이거 정말 모르면 큰일 납니다. 첫째,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막걸리 자체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의 한 어르신은 당뇨약을 드시면서 매일 생막걸리를 한 병씩 드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식은땀, 손떨림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는데 혈당이 50까지 떨어져 있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막걸리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며 혈당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막걸리에는 칼륨 성분이 있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심하면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수면제나 안정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극대화되어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막걸리뿐만 아니라 모든 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항생제가 장내 유해균뿐 아니라 유익균까지 죽일 수 있으므로 항생제 치료 중에는 막걸리 섭취를 피하고 치료가 끝난 후 최소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막걸리가 항응고제의 효과를 증폭시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간경화나 간염 등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알코올이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므로 막걸리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술을 피해야 합니다. 일곱째, 심장질환, 특히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알코올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막걸리를 즐기시려면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의사에게 정확히 알리고 막걸리 섭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의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약과 막걸리를 함께 드실 때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마신 후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막걸리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과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30분 이내입니다. 저녁에 마시면 밤사이 유산균이 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막걸리 속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은 하루에 딱 한 잔, 약 150에서 200ml, 우리가 흔히 쓰는 소주잔으로 치면 2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건강 효과는 충분히 누리면서 알코올로 인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춘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하루 3잔씩 드셨다가 오히려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하셨는데 하루 한 잔으로 줄인 후에야 모든 증상이 좋아지셨습니다. 절대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벼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물이나 두부, 생선구이 같은 담백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안주와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기 전으로 물을 한 잔씩 마셔주면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추고 탈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막걸리가 이렇게까지 좋은 줄 몰랐네 하고 놀라시거나 여태껏 내가 잘못 마시고 있었구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먹는 약이랑은 괜찮을까? 하고 염려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되셨으니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전통주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닌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보약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살균 막걸리나 첨가물이 많이 든 막걸리가 아닌 유통기한이 짧고 성분이 단순한 진짜 생막걸리를 골라야 합니다. 둘째, 막걸리의 핵심 영양소는 병 아래 가라앉은 찌개미에 풍부하니 반드시 잘 흔들어서 함께 마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한두 잔,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30분 이내에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꿀이나 신선한 과일 또는 아주 약간의 계피나 생강과 함께 마시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안전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약, 혈압약, 수면제, 항응고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건강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춘자 어르신도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석 달을 꾸준히 드신 결과 놀라운 건강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나빠진 몸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막걸리가 주는 건강상의 이점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비싼 영양제나 어렵고 복잡한 건강관리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생막걸리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강습관,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 단 한두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한 달 후 분명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같은 다른 건강한 습관들과 함께 이 막걸리 건강법을 실천해 보세요. 80이 넘은 저도 매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환자분들을 돌보고 또 어르신들 앞에 서서 건강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막걸리와 함께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설계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고질적인 통증 중 하나인 무릎 관절염을 수술 없이 다스리는 특별한 천연식품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황금동 반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어르신들께서 즐겨 드시는 특별한 생막걸리가 있으시거나 막걸리와 관련된 건강 경험담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제가 가능한 모든 질문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 황금동 반자 채널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